우선은 부동산 상승 신호에 담긴 내용이 그렇게 많은 내용이 담긴 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갭 투자라는 틀 하나를 놓고 이거를 프레임을 유형별로 이렇게 쪼개놓고 그 투자자가 이제 했던 것들 이런 건데 저는 우선 지금 부동산 상승 신호, 하락 신호 이 책에 없는 내용만 살짝 스킵을 해드리고 그리고 노자 마케팅으로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대표님들이 이런 내용을 보실 데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보실 데가 없을 것 같아서 먼저 이 책이 지금 보시는 책이잖아요. 시장을 7개 분면으로 나눴는데 실제는 원래 몇 년 전에 썼던 이 책은 4분면이었어요. 제가 보기에 이분은 원래 투자를 하시는 분이기는 하는데 원래 투자를 엄청 잘하게 폭이 되게 넓은 이해도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 금융 쪽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굴곡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감이 좀 있어서 책을 조금 빨리 쓰지 않았나. 본인의 경험과 지식에 비해서 약간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이렇게 4분면 있던 걸 그냥 회복 준비기와 상승기를 확산기와 급등기로 3개로 더 쪼개놓은 것 뿐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옛날에 이제 4분면의 기초적인 내용이 이 내용인데 이거는 많이 찾아보시면 있을 거니까 둘째 치고 전체 시장을 표 하나에 담아봤고요. 저희는 중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계의 관점으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시 한번 보신다고 하면 침체기나 회복 준비기는 전월세 위주. 우리는 그럼 기간 만료되는 거나 매물 작업에 좀 중점하는 업무를 취해야 될 거고요. 회복기는 실수요자한테 적극적인 매수를 권유해도 되는 거죠. 시장이 올라갈 걸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승기 때는 전세가 이제 실제 전세로 거주하는 손님들한테 시장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니 차라리 집을 사셔라 라고 하고 매매로 조금 전환을 하는 그런 움직임들. 그리고 급등기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제는 그 지역에 살 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님들을 원정 투자로 끌고 가는 그런 시점들을 보내셔야 되고 지금 제주는 상승기라고 하셨는데 서울은 지금 약간 쇠퇴기예요. 서울은 지금 휴가 갈 시기, 버텨야 되는 시기. 이렇게 나누어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님들 입장에서 책을 내가 투자자 관점으로 보는 것만 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중개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러면 이 중개의 시점에서 이 시장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모색해 보시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갭 투자 유형을 크게 3가지로 나눴잖아요. 침체기에서 상승기 다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요거는 상승기 후 중후반부터 규제 강화되는 시기들 요렇게 어느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서 갭 메우기를 활용해서 저평가 지역으로 가라. 이게 갭 투자 2번 유형하고 관련되는 거고 그리고 갭 투자 3번 유형은 시기하고 상관없는 투자다. 이렇게 나누어질 것 같아요. 결론으로 갈게요. 다 책에 있는 내용 요약해 놓은 거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시장은 살아서 숨 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내가 어떤 실행을 할 건지 계속 액션을 취해야만 그 시장의 흐름을 내가 활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한번 알고 있던 건 시장이 이미 변했기 때문에 그 지식만 갖고는 다음 시장을 내가 능동적으로 잘 이끌어갈 수 없다라는 인식을 먼저 하셔야 돼요. 항상 시장은 바뀌고 금리도 바뀌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바뀌기 때문에 항상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장의 순환 구조는 여기에서 7개 순환 구조를 놨긴 했지만 똑같은 시장 안에서도 물건의 유형, 우리가 중개하는 중개 대상물의 유형에 따라서도 시장 안에서의 사이클은 여러 개가 돌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연동하고 이도동이나 이런 데랑 계속 밸런스가 따로 돌잖아요. 저쪽이 오르면 이쪽이 역으로 싸게 느껴지고 하는 그런 순환 사이클. 아까 이 책에서 얘기했던 지역 내 순환매 그리고 지역 외 순환매 이러한 것들로 시장이 계속 움직이니까 내가 영업을 하고 있는 이 지역과 연관성이 있는 맥락을 찾아야죠. 예를 들어서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방배동에 있는데 저희 사무실보다 약간 가격대가 높은 반포 지역과 저희 사무실보다 그 가격대가 낮은 사당권역의 시장의 흐름을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동일 유형별 아니면 같은 지역별 아니면 전혀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 그런 것들에 대한 관점을 조금 갖고 계시면 좋겠어요. 근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이 시장이 상승세냐 하락세냐를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책은 그걸 어디에서 파악해야 되는지 얘기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이게 약간 제주에서는 조금 얘기가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주시장도 지금 자꾸 제주시 권역 자체가 육지에 있는 도심의 움직임과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 구제주만 있을 때와 지금 신제주가 있을 때는 신제주가 신도시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고, 이 신도시의 성격을 이제는 뭐 이도동에 뭐 그쪽에 뭐 주공아파트 재건축하고 막 이러면 똑같이 이 책에서 보셨던 갭매우기가 일어나고, 갭 벌리기가 일어나고, 갭매우기 현상이 일어나고,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표님들은 우선 여기 시장을 가지고 먼저 판단할 게 아니고 위 시장에 있는 시장의 변화 유형을 먼저 파악하신 다음에 그거를 제주에 접목하시면 앞으로 흘러올 제주의 시장 변화를 먼저 예측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시장의 그 상승 하락에 대한 포인트를 어디에서 확인하는 게 편한지 그거는 짚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종국에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투자거든요. 실거주가 아니고. 그러면 투자 패턴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님을 접근할 때는 단순히 투자 패턴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손님이 처분하는 것과 관련된 패턴에 대한 것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중개사가 인식해야 되는 건 세금이나 정책. 제가 지방을 다니면서 계속 느끼는 게 뭐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 지역 이런 것들이 뭐 그 지역은 우리랑 상관없는데 왜 그런 거를 자꾸 얘기하세요 하는데, 여기 손님들 다 육지 손님 많잖아요. 그 육지 손님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지는 우선은 육지에서 적용되고 있는 정책이나 세금들을 내가 알아야 그 손님들한테 어떻게 문제되지 않게 이쪽 투자를 엮어드릴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추가적 발상이 되기 때문에 이쪽 지역이라고 해서 정책과 세금을 몰라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점은 꼭 대표님들이 정확히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처분 패턴에 대해서는 뭐 양도세, 그리고 임대사업자, 그 외에 뭐 정책 이런 것들이 있겠죠.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인 만큼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부동산이에요. 그 다음에 뭐 무리하지 않게 자금을 활용하는 게 제일 좋을 거다. 뭐 그러기 위해서는 뭐 실거주를 통해서 자금을 운용하는 게 가장 안전한 거다. 뭐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뭐 그냥 넘어갈게요. 특히 지금은 실거주를 안 해도 되는 상생임대인 제도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이 상생임대인 제도를 내가 정확히 인지를 하고 손님한테 어떻게 포인트를 짚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손님은 헐, 나 몰랐어. 대박.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포인트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승 신호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많거든요. 통계가. 근데 대표님들이 통계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은 되게 많아요. 그 한국부동산원 이런 데서 통계 자료 나오는 것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가장 핫한 게 KB예요. KB 부동산 안에 들어가시면 이 시계열표와 월간 보도자료, 통계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선은 시계열을 보시면 2년 주기별 순환을 찾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선은 넘어갈게요. 보시면 엑셀 시계열표를 다운을 받으시면 엑셀로 저 위에 탭이 다 있어요. 저게 지금 엑셀표의 하단에 있는 탭들만 제가 캡처를 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들어가서 보면 그냥 지역별 통계가 나와요. 전국, 서울, 대구 이렇게 탭을 바꿔주기만 해도 그 지역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이 책에서도 말하고 있는 게 매매 전세에 대한 비율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월간, 주간, 이런 걸 통해서 중심지가 어떻게 상승하고 있는지 그런 노출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네, 넘어갈게요. 또 하나 있어요. PIR. 여기 보시면 11번에 월별 PIR, JPIR은 전세 PIR이에요. 뭐냐면 소득 규모 3분의 2에 속하는 사람이 집을 그 사람의 소득으로 몇 년 만에 살 수 있느냐, 이런 건데, 그거하고 관련된 게 아까 그 탭 안에도 있는데, 그 기준을 보시면 저 3분의 2 탭에는 색깔이 살짝 칠해져 있거든요. 그 색깔이 칠해져 있는 숫자가 커질 때가 있고 작아질 때가 있고, 그게 작아졌을 때 집을 살 능력이 좋아졌다라는 거라 그때부터 상승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건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너무 중요한 내용이어서 제가 알려드렸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보는 방법은 있어요. 여기는 제주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상승은 흘러가요. 여기에서 다음 권역으로 가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음 권역 어디로 갈 거냐? 아까 갭매우기 현상, 뭐 갭벌리기 이런 것들이 다음 상승지로 가라 그러잖아요. 대체지로. 어느 대체지로 갈 거냐? 그러면 쉽게 설명드릴게요. 그 연회장 가서 막 컵을 쫙 쌓아놓고 위에 물을 부으면 맨 위에가 차야? 그 다음이 차게 돼 있죠. 흘러내려가죠. 똑같아요. 제일 비싼 지역이 계속 오르고 있으면 그 다음 지역이 따라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유형은 이제 비싼 유형이 흘러가는 유형과 저렴한 게 흘러가는 유형 두 가지 패턴 지역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어쨌거나 대표님들이 육지에 투자를 하거나 뭐 시장의 흐름을 볼 때는 그렇게 서초, 강남, 송파 이런 애들이 오르는 그 유형을 보면 아 이게 그 다음에는 뭐 광교로 가겠구나. 그 다음 용산으로 가겠구나. 목동으로 가겠구나.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가격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옆에 붙어 있다고 흐르는 것만은 아니고 그러한 것들이 있다. 우선은 그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시계열 그리고 보고서 그리고 보도자료 이러한 것들 보시면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파악하실 수 있어요. 전체적 시장 흐름을. 제주하고는 약간 격이 떨어진, 그러니까 약간 격차가 있는 얘기일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이해를 할 때 거기에 제주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중간중간 언급은 되니까 전 지역을 다 언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동산 시장은 살아서 숨을 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내가 뭔가를 나한테 쌓아야만 그 시장을 리드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됐죠? 책이 안 담긴 내용만 스킵해드렸어요. 이제 노자 마케팅. 제가 노자 마케팅을 한 3년 전에 했어요. 3년 전에. 근데 제가 그때 영상을 보고 또 이 책을 다시 그냥 싹 스킵해서 보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노자 마케팅을 설명하기에는 이 책만 봐서는 부족해서 저는 최진석 교수님의 인문학 특강 노자를 되게 꼼꼼하게 봤었어요. 그 당시에. 13화짜리인데 지금 봐도 너무 괜찮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제 이 책은 지금 책을 쓰신 이용찬 씨가 워낙 광고 쪽에서 능하신 분이어서 그분이 이제 본인의 광고 영역과 도덕경에 있는 내용들을 믹스했던 것들이 쭉 담겨 있잖아요. 제가 그때 제가 지금 딱 후회되는 한 단어가 있어요. 아, 이 책은 자기 책을 마케팅하기 위해 노자를 가지고 온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책을 다시 보면서, 나 너무 경솔했구나. 막 이런 느낌이 팍팍 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때는 잘 안 들렸던 내용, 그때는 눈에 꽂히지 않던 내용이 이번에 보면서 다시 보이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이 책을 조금 더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었으면 조금 더 흡족하게 할 텐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흡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야 돼요. 저 부동산 상승 신호 저것 때문에. 뭘 전해드려야 될지 좀 고민하다가 우선 저거는 알고 가자.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우선은 기존에 제가 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조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노자 마케팅을 보면서 한 단어만 꼽자라고 하면 자기다움이에요. 자기다움을 찾아야 마케팅도 할 수 있고 내가 행복해지기도 하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들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꼽는 노자 마케팅에서의 핵심은 자기다움을 찾자. 이거고요. 거기에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자 마케팅, 이용찬 씨가 쓰셨는데, 이용찬 씨가 쓰신 거고요. 저기 텍스트 오류가 있네요. 저술 컨셉은 노자의 도덕경을 광고 마케팅에서 접목해서 그리고 노자의 도덕경 속에 담긴 삶의 방향을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따른 인문학 실용서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용찬 씨가 쓰신 것 중에 이 공식을 모르면 PT하지 말아야, 앞불사 난 성공하고 말았다. 이런 것들이 다 광고와 관련된 책들이에요. 우선 노자의 도덕경에 있는 핵심 사항을 조금 볼게요. 노자가 말하는 유는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무는 구체적인 자신은 없는데 이 세계를 가능한 영역이라고 해요. 무가 있어야만 유가 있는 거야.
우리가 이 물건이 있는 거, 이 물건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물건이 제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무하고 유는 항상 같이 있고 항상 경계에서 같이 긴장하고 흘러가고 있다. 이게 노자의 도덕경에서의 핵심 사항이라고 보시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도덕경에 능하신 분을 앞에 놓고 제가 이거를 하려니 어쨌거나 그래서 무와 유가 함께 살게 되는데 이것들을 줄여서 도라고 하자.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의 도는 인간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신의 존재와 분리되어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인식했을 때 도라는 게 대두됐거든요. 그래서 이 도는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길에 대한 모색이라서 신으로부터의 탈피 그리고 나에 대한 믿음의 시작 이런 것들이 도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와 무는 뒤섞여 있다. 이 유와 무의 대립면은 이렇게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새끼줄처럼 꼬여 있다고 해요. 유가 있어야 무가 나오고 무가 있어서 유가 나오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뭔지 말할 수 없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정의 내린다. 이러한 부분은 고정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나 또한 변하고 있는데 유무의 대립면은 계속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명명하고 정의를 내릴 수는 없다. 이러한 부분에서 도덕경이 시작이 됩니다. 노자의 꿈은 이렇게 뭔가 구분하고 차별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을 자연 속에 있는 진실로 성숙한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또 이것들을 정치에 응용하고 삶에 응용하고 우리의 윤리적인 삶에 응용하자. 이러한 관점에서 도덕경이 쓰였습니다. 저희가 살펴볼 건 이용찬 씨의 노자 마케팅, 이건 책에 있는 챕터를 기준으로 제가 조금 요약을 해드릴게요. 노자 마케팅 1장에 경쟁력 이런 게 나옵니다. 경쟁력. 남보다 더 잘하는 게 아니고 실제의 경쟁력은 남이 못하는 걸 내가 하는 게 나의 경쟁력이다. 남하고 똑같은 걸 하면서 싸우지 말고 남이 안 하고 있는 걸 내가 하고 가자. 이게 진정한 경쟁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천재에 대한 명명이 또 독특한데요. 선천적 천재는 머리가 좋은데 단명한데요. 그런데 후천적 천재는 장수한데 전혀 다르죠. 여기에서 특징은 후천적 천재는 새로운 생각으로 계속 깨닫고 그리고 잃어버리지 않게 훈련한다는 건데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자기가 그때그때 깨달았던 거를 내가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실행이라고 하죠. 대표님들이 배우는 것들 하나하나를 실행을 꾸준히 잘한다. 이 사람은 후천적 천재예요. 장수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1장에 이름이라고 많이 나오죠. 이름이란 인간이 만들어내는 능력인데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서 새로운 생각들이 일어난다. 우리가 인자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람 인자가 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여기에서 또 나오죠. 믿을 신이라는 건 사람의 말을 믿는 것에서 유래해서 믿을 신이 나온 거고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받쳐줄 수 있을 때 믿음 없이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사람 인자가 나왔다. 옆에 보세요. 옆에 대표님들. 옆에 있는 사람이죠. 한마디씩 하세요. 저 뭐라고요? 걱정 마, 내가 있을게. 걱정 마, 내가 있을게. 그런데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 집에 있는 그분과는 걱정 마, 내가 있을게 하고 싶으나 약간 껄끄러운, 같이 함께 하고 있으나 이거 뭔가 미적적한, 그런 관계죠. 하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함께 기대고 함께 소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사람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원동력은 사람 속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쟁과 부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실제 싸우는 거는 실제 어디에서나 우리는 항상 경쟁하게 되거든요. 아이들이 뭐 학교에서도 경쟁하고 집안에서 형제들끼리도 경쟁하고 또 우리 중개업하면서도 경쟁을 하는데 실제 그 경쟁에서 살아남는 건 또 경쟁 속에서 치유받기 위한 경쟁은 내가 살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건 부쟁이다. 남들이 안 서 있는 곳에서 싸우는 게 부쟁이다. 라고 이해하시고 이 부쟁이 어찌 보면 이 노자 마케팅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꼭 행해야 되는 실천의 가장 첫 번째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노자가 말하는 도는 부쟁의 도, 노자의 도는 노자가 말하는 여기에서의 도덕경은 실제 이 도덕경은 노자가 왕에게 경쟁하지 않고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쓴 경이에요. 그리고 이 도덕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게 성경이면 그 다음 책으로 제일 많이 번역이 많이 된 책이 도덕경이에요. 이게 5천 몇백 자밖에 안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 나라는 영어로 한번 번역됐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실제 한문을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도덕경을 한문으로 이해하시는 게 실제 바람직한 이해를 하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이름으로부터 그 존재가 시작됐는데 이름이 없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포인터라고 한 건 우리가 포인터라고 이름을 지었으니까 얘가 포인터인 거고 쟤를 책상이라고 했으니까 쟤가 책상인 거예요. 한문에 보면은 책상의 의미에 맞추어서 책상이라고 한문으로 저희 나라는 대부분 명명이 되었지만 실제 되게 많은 것들 저라는 사람 자체도 저를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도 인간이 명명을 사람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게 의미가 다 부여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브랜드와 회사 이름에는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가 실제 부쟁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그 회사의 존재와 그 미래, 지향에 대한 가치 부여를 어떻게 명명할 건지 이러한 것들과 매칭해서 보실 수 있고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 생각해 볼 게 그러면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이러한 고민도 해보시면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럼 제가 네오비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네오비는 왜 네오비인가? 제가 내린 결론은 부동산 중개업의 인공위성이에요. 왜냐하면 대표님들이 서 있는 자리보다 훨씬 더 앞에서 그 다음을 방향을 제시해주고 모호한 순간에 우리도 지금 인공위성이 없으면 핸드폰을 못 쓰잖아요. 아무 통신 장비를 쓸 수 없는데 그러면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모호할 때 무언가 필요로 할 때 연결해주는 수단이 네오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여기에서 나다움의 전략을 어떻게 이루어갈 건지 나다움을 잃은 기업만 브랜드만 앞으로 계속 생존하게 될 건데 여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아시아나도 나오고 발효과학 이런 것도 나오고 실제 그러면 나다움은 뭐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찾자가 그 시작이고요. 그리고 그 존재로 저는 실제 중개를 그냥 중개만 하진 않거든요. 저의 부쟁은 저는 다른 쪽에서 해요. 손님들한테 그냥 아주 간단한 문구로 정책이 나온 것들, 세금이 나온 것들에 대한 그냥 문자 메시지만 띵 날려요. 그분들이 궁금한 걸 상담해 줄 뿐이에요. 매물을 파는 거는 당연히 손님들이 워킹으로 와서 아니면 전화로 오는 건 있지만 추가적으로 매물 작업을 그렇게 하진 않아요. 하지만 돌아간다는 거죠. 남들이 안 하니까 제가 하는 게 빛이 날 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나는 어떠한 존재로 이곳에서 있을 건지 어떠한 방식으로 대표님들이 중개를 해갈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에 대한 생각 또 내 앞에 있는 당신은 어떠한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되게 많은 분들을 뵈면서 중개업 측면에서 나다움을 못 찾으면 마케팅이 어려워요. 왜냐면 저희가 수없이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 이유를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자신을 되게 낮게 봐요. 나에 대한 자존감이 낮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의 시각, 다른 사람이 정해오는 세상이 정해놓은 정의와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나를 나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뭐 중개업을 하려면 뭐 적어도 뭐는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몰라도 저는 세금한다고요. 이런 것처럼 뭐 TM 열심히 해야지 되지 않겠어? 막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코드가 있는데 그러면 나는 내가 뭐를 잘할지는 내가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런데 나를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나를 봐요. 내가. 나는 나를 나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나를 본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개업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나는 별로 아는 게 없고 자꾸 이렇게 나를 평가절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잘하는 게 뭐냐. 뭐 예를 들어서 조잘만 대표님 영상을 되게 잘하시면 저 영상을 더 예쁘고 풍성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으시는 거고 뭐 여기 앞에 박소연 대표님처럼 손님들을 응대할 때 되게 친근하게 뭐 되게 잘하신다라고 하면 아 이거를 어떻게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러한 관점으로 확대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뭐가 편한지 이러한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자기다움의 시작을 어디에서 출발할 건지 그 출발점을 찾아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존감 살리기. 내 스스로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내가 찾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자마 마케팅 2장에 나옵니다. 한 곳에서 나왔으나 이름이 다르다. 동출 이의명. 여기 예시로 나오죠. 뭐 SBS 8시 뉴스는 1시간 빠른 뉴스, 다시다는 고향의 맛. 오리온 초코파이 정, 예감은 튀기지 않은 감자칩. 이렇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다른 걸로 명명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다른 걸로. 그랬을 때 똑같은 뉴스인데 1시간 빠르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SBS 뉴스가 8시에 시작하는 걸 알고. 그렇게 자기만의 약간 한 걸음 떨어져서 다른 각도로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담겨 있고요. 거기에 별명 있습니다. 기업이 의도한 별명을 부르게 한다. 저는 어렸을 때의 별명은 먹숙이였거든요. 되게 잘 먹었대요. 엄청. 뭐가 있든 없든 엄청 잘 먹었대. 요즘에 저의 별명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를 어떠한 별명으로 부르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우리 닉네임이라고 하죠. 실제 상호와 다른 거. 대표님들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발품 부동산은 뭐 전국 방방곡곡 구석구석 뭐 가는 뭐 이렇게 앞에다가 퍼스널 브랜드를 붙이고 상호를 불러주는 그러한 게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게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명명해야 그것들을 찾을 수 있느냐? 욕심을 버리래요. 내가 보고 있는 편견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면 부쟁의 전략이 나오는데 그 속에서 존재의 이유를 찾아갈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예시로 김치냉장고의 원조. 이게 아닌 김치냉장고라는 걸 다 담고 과학적인 것까지 다 담아서 발효과학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별명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쟁의 전략. 이게 아니면 저건 뭐지? 그럼 나는 어디에서 경쟁을 해야 될까? 경쟁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는 실제 나는 남들이 경쟁하지 않는 곳에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옛날에 제가 처음에 강의해 드릴 때 그 얘기 했을 거예요. 세종에서 모든 사람이 다 분양권 시장을 할 때 쿨쿨 자고 있는 단독 필지에다 DM을 보내서 부쟁의 전략을 실천하신 분이 있었다. 이 얘기 드린 적 있어요. 한 달에 막 단독 필지 7개씩 팔고 막 이랬다고. 그때 그 얘기 드렸거든요. 모두 다 아파트 분양권 시장만 하는데 그분 혼자서 단독 필지 주인들한테 DM 보낸 거예요. 그게 부쟁이야. 남들이 안 바라보는 곳을 바라봐줘야 돼. 똑같은 시장인데 모두가 다 같이 똑같이 한 곳만 보고 있을 때 나는 약간 다른 영역을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제가 제주가 나중에 향후에 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 고급 빌라만 하는 부동산들이 있어요. 고급 빌라만 하는 부동산. 제주에는 없잖아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제주의 고급 빌라는 여기를 가면 된다. 이렇게 홍보하셔도 되는데 그것들만 전담해서 중개하시는 곳들이 없으니까 그 영역에 섹션이 비어 있는 거예요. 불모지잖아요. 그렇게 이 지역에 남들이 안 하는 건 뭐냐? 이렇게 찾아가시는 게 부쟁의 전략이라고.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장 큰 중심에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그게 보여요. 아까 세종에서 분양권 시장이 핫하니까 남들이 다 분양권 하니까 신입이고 뭐 경력자고 누구고 다 세종 가면 다 분양권만 했는데 그분은 한 걸음 딱 물러나서 나는 얘나 해야 되겠다. 이러고 했는데 대박을 친 거잖아요. 똑같아요. 남들이 다 생각하는 것들과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곳을 바라보시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보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도가 말할 수 있으면 진정한 도가 아니고 이름을 개념화할 수 있으면 진정한 이름이 아니다. 그 이유는 세상은 계속 변하니까. 저라는 이 이명숙도 옛날의 이명숙이 아니잖아요. 지금의 이명숙과 앞으로의 이명숙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부동산 신호 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앞으로도 쭉 살아도 된다 이거 아니라고요. 시장이 바뀌니까 계속 나도 같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여기에도 나오네요. 제가 갖다 붙이는 거죠 이거. 하여간에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노자마케팅 3장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꿈이 있나요? 꿈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살고 꿈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 회사,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사무실은 왜 존재할까? 또 다른 각도로 놓고 보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존재의 방향성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저는 여기에서 나다움에 충실한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어 보라고 제가 써놨죠. 제가 대표님들한테도 수업할 때 보여드렸을 거예요. 저에 대한 퍼스널 브랜드, 제 명함 뒤에는 사람과 사람의 인연을 소중히 하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제 명함 뒤에는 써 있고요. 저희 사무실에는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연구하고 행복한 미래를 디자인합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뭐냐면 내가 그렇게 100% 실천은 못해도 내가 그렇게 나아가겠다는 나의 목적의식이에요. 그런데 나다움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남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남한테 노출돼야 돼. 대표님들이 나만 생각하고 말하지 않으면, 나만 알고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리고 대표님들 또한 내가 그렇게 계속 변하고 저렇게 나아가겠다고 명명을 하셔야 내가 그렇게 변해요. 그러니까 인식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다움에 충실한 퍼스널 브랜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꼭 나한테 내 개인의 퍼스널 브랜드가 사무실하고 100% 동일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사무실과 개인을 나누어서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 무효기관 기묘 있는데요. 무효이면 묘함이 보이고 고정관념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부동산 중개업에서 묘함은 뭘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부동산 중개업에서 부쟁만으로 전략을 찾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도덕경 2장 머리글에 사람들이 모두 아름다움을 추구하면 그 아름다움을 위해 살지만 그것은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고 다들 이게 옳다고 하면 그렇게 사는 게 올바른 삶이라고 여기지만 그런 삶은 결코 옳은 게 아니다.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요. 부동산 중개업에서 봤을 때 벌자하면 모두가 자신을 위한 중개를 하면서 달리기 때문에 치열한 과당 경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코 옳은 길이라고는 할 수 없고
경기의 휘청이는 아니면은 경쟁업소의 휘청이는 중개업을 할 것이냐. 여기 있는 대표님들은 어떠한 방향으로 중개업을 추구해야 될 건지, 어떻게 가면 지금의 노력의 시간을 고객을 위한, 나를 성장시키는 중개업의 시간을 할 건지, 그러한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브랜드 만드는 건 세상에 하나뿐인 나, 그리고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가는 건데요.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계속 변화돼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죽을 때까지 배우고 죽을 때까지 나를 찾아야 돼. 방법이 없어. 그거는 중개업을 안 해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는 워낙에 변화되는 시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계속 끊임없이 변해야 되는구나.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해야 되는구나.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인식을 하셔도 돼요. 왜냐면 그렇게 인식해야 편해지거든, 마음이. 나만 왜 이래 이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또 옆에서 같이 달려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훨씬 유익할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뭐 새로운 단어, 뭐 이름, 존재의 이유, 뭐 고정관념, 뭐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아까도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무욕,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창의력이나 뭐 다음 것들, 부쟁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유와 무는 같이 있다. 어려움과 쉬움은 같이 상대적으로 이루어지고 길고 짧음 서로 비교가 된 것이고 높고 낮음은 상대적인 것이고 음악과 소음은 서로 어울리는 것이고 어울려서 울리는 것이고 앞과 뒤는 같이 붙어 다닌다. 이런 것처럼 실제 좋은 것과 나쁜 것은 같이 있다. 아까 무와 유가 같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꼬여서 함께 같이 움직이는 거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소음일 수도 있고 음악일 수도 있는 것처럼 모든 현상은 항상 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긴장되는 속에 살고 있는 것 자체를 불안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연은 변화하고 계속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세계가 변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나다움을 죽을 때까지 찾아야 된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나중에 중개업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놀 수도 있지만 그때는 그때대로 또 내가 살아가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야 되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루자마케팅 4장에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정원 약반, 바른말은 반대로 들린다. 우리 누가 바른말 해주면 되게 듣기 싫죠. 내가 하기 싫은 건데, 내가 못하는 건데 콕 집어서 얘기해 주니까. 그리고 반자도지동, 돈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돈은 항상 바르게 움직이는데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그게 반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무의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도의 반대쪽에 있는 인간의 행위를 없애게 해라. 무의로 일을 하게 해라.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스스로 정확한 존재의 이유를 찾아가는 건데 이거는 우리 무의지사를 실제 중개업에서 아까 매칭해 보면 아까 제가 다 했던 얘기거든요. 나를 파는 마케팅은 누구나 할 수 있어. 왜냐하면 나를 파는 마케팅을 해야 잘 된다는 얘기는 저희도 네오비 하면서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죠? 맨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는 퍼스널 브랜딩 마케팅이 내가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깊이 있는 마케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점은 고민을 안 해보면 안 나와요. 제가 강의할 때 처음에 어느 대표님 그 신림동에 있는 미건부동산 얘기할 때 그 얘기 했거든요. 집, 사람, 일터, 소중한 인연을 중개하는 곳. 그 사무실의 퍼스널 브랜딩은 그거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아니, 손님이 문 열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다른 부동산은 아파트, 상가, 토지 이런 거 써있는데 거기 사무실은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사람, 집, 일터, 소중한 인연을 중개하는 곳이래요. 느낌이 다르죠? 이게 바로 깊이 있는 실천이에요. 이해되세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머리가 복잡해지죠? 자꾸. 그렇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실천하셔야 돼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뭐 유튜브는 매물만 홍보하기에는 이미 너무 경쟁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지식을 어떻게 응용해서 쓰느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유튜브를 안 할 때는 이 유튜브를 하는 게 너무 완벽한 그 무의지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많아졌어.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영역에 서야 된다고요. 남들이 막 경쟁하지 않는 시장에 서야 돼.
그것들을 대표님들이 지식이 조금 더 있으면 응용하기가 쉽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나오시면 이 책 속에서 나오는 내용들도 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러한 언급들을 하시지만 계속 꾸준히 다양한 관점으로 책을 보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매칭할 수 있는 매칭 포인트들이 더 많이 다양해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다움을 실천하는 건 지속성과 흥미, 동기부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자기다움을 찾아가는 이런 소통이 필요한데 이거는 혼자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마케팅은 제품 싸움이 아니고 인식 싸움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싸우는 게 아니고 브랜드 자체가 스스로 설 수 있게. 아까 발효과학 김치, 튀기지 않은 감자칩, 예감. 이런 것처럼 남들이 싸우는 데서 브랜드를 존재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남들이 싸우지 않는 곳에서 브랜드를 세운다라는 의미인데 이거는 단순히 그거 하나만 갖고 놓고 보는 게 아니고 다른 것들과 융화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남들이 다 경쟁하는 데서 같이 계속 경쟁하면 같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차별화가 대안인데 그 차별화는 만약에 내가 차별화를 해서 성공했어. 뭐 아까 유튜브 얘기했을 때, 뭐 저희가 아무도 유튜브를 안 할 때, 뭐 그 발품 부동산 같은데 유튜브 하시라고. 이래서 그분이 발품 부동산이 유튜브를 열심히 해서 성공은 했는데 수많은 부동산 유튜버들이 나오니까 이제 경쟁이 엄청나죠. 그게 성공을 했어도 그게 성공은 아니라고요. 계속 그 다음을 추구해야 된다고요. 혁신하고 또 혁신하고 새로운 시장이 나오면 또 혁신하고. 한마디로 영원한 건 없어요. 영원한 차별화는 없고 영원히 나 혼자 그냥 오로지 혼자만 서 있는 방법은 없다고요. 지부지상 부지지병. 모름을 아는 것이 으뜸이고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이 병이다. 이거 보시면 그렇게 볼 수 있죠. 무지의 지. 제가 소크라테스 변명 얘기할 때 했던 얘기였는데 그러한 것들, 그리고 부쟁이 선승. 싸우지 않는 것이 참된 승리다. 부쟁으로 가면 싸우지 않아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지금 각자 영업하고 있는 위치에서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의 부쟁인 나는 뭐냐. 지난번에 교수님이 장양란 대표님한테 중국인 대상으로 중계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또한 부쟁이에요. 남들이 안 서 있는 곳으로 가는 거. 그러한 것들을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부쟁의 위치를 선점하고 경쟁이 없는 탁월한 선택을 만들어가는 걸 계속 끊임없이 하셔야 된다. 부쟁 이선승, 남과의 싸움이 아닌 나하고의 싸움을 계속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 시장이 변하니까 계속 내가 바뀌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스스로 나한테 다음의 목표를 계속 줘야 되잖아요. 그거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이끌어가는 거. 그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업의 실패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실패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발효과학댐체가 그거 하나로 평생 울고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튀기지 않은 감자칩이 그때는 핫했는데 지금은 튀기지 않은 감자칩이 많아요. 그럼 그 다음에 전략을 계속 찾아가야겠죠. 그런 것처럼 남과 싸우는 거 말고 나 스스로 그 다음에 목표를 설정하고 계속 이어가야 기업이 계속 실패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나는 나 안에 갇혀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생하려면 계속 누군가 소통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에서는 함께 살기 위해서 네오비를 만들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여기에서 대표님들은 네오비가 대표님들한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드리고 지원해드리고 뭐 교육을 해드리면 대표님들은 저희에게 참여하고 협조해주시고 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또한 대표님들이 성장하고 좋은 결과들이 나올 때 저희한테는 그냥 이 경제적인 거 뭐 이러고저거 다 떠나서요. 모든 시간을 줘도 바꿀 수 없는 행복한 감정이 생기잖아요.
왜냐면 저희도 지금 제주를 이렇게 올 수 있는 게 제주에서 네오비 교육 받으신 분들 중에 중개를 어리버리하게 하는 분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나름 바빠서 네오비를 못 오는 거지. 그런 것처럼 대표님들이 꾸준히 소통하고 이어가시면 무언가 그 다음을 계속 제시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요자 마케팅 5장입니다. 여기 허기심, 실기복, 마음을 비우면 배가 부르고 약기지 감기고 뜻을 약하게 하면 뼈대가 강해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생각의 핵심은 경쟁력인데 이 초경쟁 시대에 허기심은 진짜 전략이거든요. 근데 아까 뭐라 그러죠? 마음을 비워야 돼. 욕심을 내려놔야지 부쟁이 보이고 욕심을 내려놔야 창의력이 생기고 하는 것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얘기 드리잖아요. 나를 위한 중개를 하는데 연연하지 말고 손님을 위한 중개를 하라고. 어제도 연애원 톡방에 역전세로 그 컨 받는 그런 계약서 어떻게 써야 되냐고 문의가 오는데 답을 하기 싫더라고요. 뻔히 그거는 손님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나를 위한 거거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대표님들이 스스로 나는 그러면 손님을 위한 중개가 아닌, 그러니까 나를 위한 중개가 아닌 손님을 위한 중개를 하실 때 어떠한 포지션으로 중개를 하면 좋겠다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표님들이 그게 서 있지 않으면 그 마음이 손님한테 전달이 안 돼요. 우선은 돈은 벌 수 있겠죠. 하지만 지속성이 없어요. 돈만 보고 가면.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자 마케팅 6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이거는 너무 어려워서 제가 설명하기 어려워요. 나중에 변성원 대표님한테 따로 특강을 들으세요. 이 네 글자만 갖고도 그렇게 해도 충분한 내용이어서 저는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성공의 도는 세 가지가 있는데 만물을 이롭게 해라.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기꺼이 존재해라. 그리고 부쟁. 내가 어떻게 경쟁하지 않는 곳에서 경쟁할 수 있을 건지 이러한 것들을 고민해봐라. 반복된 얘기인데 자신을 위한 싸움을 하지 말고 경쟁하지 않는 곳에 서 있는 게 최고의 전략이다. 이렇게 저는 부동산 중개업에서 자기다움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자기다움을 어떻게 찾을 건지 혼자는 공부할 수 있어요. 혼자 수행할 수 있고 독서할 수 있으나 일시적이에요. 혼자 하면. 그런데 함께 하면 실행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토론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배움은 그치는 게 아니고 실천은 되게 중요한데 그 어떤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밸런스예요. 내가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서 하느냐. 여기에서 유무생생이 나옵니다. 유와 무는 함께 공존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있으니까 대표님이 있고 대표님이 있으니까 제가 있는 것처럼 여기에선 어떤 밸런스를 맞추어 갈 거냐가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부쟁과 유무상생을 한번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쟁. 우리 부쟁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부쟁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뭐를 해야 되느냐. 이 기준으로 놓고 보면 나는 자존감을 높여야 돼. 남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고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손님을 그렇게 나를 계속 나의 자존감을 계속 높여서 스스로 내가 섰을 때 나의 진정한 부는 나온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네오비는 대표님들의 생존과 생계를 위한 부쟁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표님들 느끼시지만 네오비에서 알려드리는 그 많은 내용들은 다른 데서는 들으실 수 없어요. 대표님들 그 얘기 하잖아요. 네오비에서 알려주는 거 내 옆 부동산은 몰랐으면 좋겠다고? 저도 아까 부동산 상승 신호 교환을 만들 때 얼만큼 만들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원래 그 내용만 가지고도 제가 한 2시간 이상 떠들 수 있거든요. 근데 아니다. 멈추자. 안 되겠다. 하고 살짝 시계열피만 보여드린 거예요. 대표님들이 모르는 영역이 많아요. 엄청 많거든요. 어쨌거나 대표님들과 생존과 생계를 위해서 저희가 부쟁을 만들어 드릴게요. 네오비의 독서지향은 대표님의 삶의 여정에 부쟁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왜냐? 나 혼자 하면 아까 뭐라 그랬죠? 지속적이지 못해. 외로워요.
그러한 것들을 함께 하면서 같이 보듬어 가면서 나누고 같이 장기적으로 길게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유무상생, 함께 밸런스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대표님들이 홀로 잘 서서 멀리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되어드릴 거랍니다. 이렇게 노자가 알려주는 나만의 부재, 나만의 유무상생을 각자의 자리에서 잘 찾아보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대표님들 오늘 저희가 112기 수업하고 같이 통합하기는 했지만 이 시간에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 대표님들은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유무상생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에 계신 대표님들의 먼 앞으로의 여정에 큰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